경제계에서는요, 가뜩이나 우리 경제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위 사태가 더욱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제 우리나라의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미션단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0.3%포인트 내려 제시했고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기존의 2.2%에서 불과 한 달 만에 0.2%포인트 낮춰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가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 속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역대 보수 진보 정부 다 합쳐서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성장률이요. 첫 해가 2.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4%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올해의 성장률이 IMF 전망처럼 2.2%를 기록할 경우 이 3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1%에 그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이 3%의 성장률을 보인 문재인 정부나 3.1%의 박근혜 정부의 첫 3년 평균 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 역대 가장 낮은 성적표입니다. 특히 이 정권 4년 차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대형 악재를 맞으면서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0.7%로 곤두박질 쳤던, 그래서 이 평균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졌던 문재인 정부 4년 차까지의 이 평균 성장률과 이 동일한 수치인 겁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임기 첫 해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 상황이 터지면서 대외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점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의 능력이라든지 대처 자세, 태도, 이걸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IMF는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강화하려면 정말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 체감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해서 현재 경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증폭 이상의 개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내각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리더십과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인물들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지금보다 중량감을 가진 인사로 국제금융에 밝고 민간 경험이 풍부한 경제관료 출신이나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경제강료 후보로 기업가 출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처럼 국정기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한 인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얘기, 이미 주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책으로 우선 내각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여권 안팎에서 점증하고 있는데요. 난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인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경제팀으로서 필요할지 패널들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초반부터는 이제 관료 중심의 경제팀이었습니다. 지금도 성태윤 실장을 빼놓고서는 그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경제부총리가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료 출신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공격적인 정책,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과거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국제적인 여건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어떤 무역 환경이나 이런 데 그 통상 뭐 이런 데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사람들을 경제팀에 좀 많이 발탁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뭐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발탁하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여하튼 뭔가 그 경제가 또 심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쇄신의 이미지를 갖춘 그런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뭐 학원을 바꿔본다든지 문제집을 바꿔본다든지 공부 방법도 바꿔본다든지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민생 정말 어렵고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인적 쇄신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뽑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인적 쇄신 부분 그리고 사람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국정의 어떤 그 경제 정책들이 미흡하고 아쉽다라는 지적들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도 사실상 인적 쇄신 부분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인적 쇄신도 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로서 가장 당장의 현안은 사실 뭐 지금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할 겁니다. 지금 12월 중에 될 수 있을지 지금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강료들도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현실이 될지 실제화가 될지 저희가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